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S&P 500은 무려 1.41%나 상승을 해주면서 최근까지의 하락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었는데요. 이러한 상승에 기여를 해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제 데이터에 의하면은 여기 이렇게 엔비디아와 테슬라 그리고 애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AMD였네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각각의 기업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상승을 했는지 알아보는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인 엔비디아의 경우는 여기 네프콘에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구체적으로 시장 내에서 어떠한 현상 때문에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간지를 이미 설명해 드렸고요. 세 번째인 애플의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SI가 30을 갱신함에 따라서 과매도를 갱신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제법 큰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S&P 500의 상승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S&P 500이 약 1.4% 정도가 오르게 되었고, S&P 500은 4763까지 올라가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거티브 갬마였다가 다시 이렇게 포지티브 갬마 옵션의 영역으로 진입해준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더 많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더 지불해서 얻게 된 서비스인데요. 여기 이렇게 네거티브 갬마일 때는 주가가 하락할 때 혹은 주가가 상승할 때 마켓 메이커가 같은 방향으로 매매를 함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더해주는, 즉 빅스가 올라갈 수 있는 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 포지티브 갬마의 영역일 때는 그 반대로 빅스를 최대한 억눌러주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직접 이런 흐름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네거티브 갬마에 있었을 때 주가가 하락했고, 포지티브 갬마의 영역일 때는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몇 달 전 주가가 가파르게 4100까지 하락했을 때가 여기 네거티브 갬마의 환경일 때 일어났었고요. 반대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던 여기 이 시기가 포지티브 갬마의 시기인데, 이 시기 때 빅스가 이렇게 죽어 있었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어제 S&P 500이 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순식간에 네거티브 갬마로 갈 뻔했다가 여기 빠르게 이렇게 포지티브 갬마로 돌아와줬다는 것인데, 만약 S&P 500의 주가가 다시 4730 언더로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포지티브 갬마가 다시 네거티브 갬마의 영역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빅스가 더 이상 억눌려 있지 않고 상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여기 구간 때는 매매를 조심해야 하고요. 여기 포지티브 구간일 때는 매매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비록 주가는 1.4% 날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은 그것에 맞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어제 상승에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S&P 500과 특히 10년 국채금리는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비록 S&P 500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최근의 하락을 거의 다 무마시켜준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10년 국채금리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요. 여전히 이런 하락 트렌드가 브레이크아웃 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0년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이어나간다면 이러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S&P 500은 다시 하방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10년 국채금리만 어제 상승에 비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달러 또한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달러는 비록 10년 국채금리만큼 브레이크아웃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브레이크아웃 해줄 것이며, 만약 브레이크아웃 해준다면 달러 또한 S&P 500과 서로 반대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갖고 있는 만큼 S&P 500은 달러가 상승할 때는 반대로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지표를 보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지표는 1월 11일날 발표될 여기 CPI의 지표인데요. 컨센을 보시면은 CPI month over month는 0.2%이고 core CPI month over month는 0.3%이며 CPI year over year는 3.2%, 그리고 core CPI year over year는 3.8%로 core CPI year over year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컨센이 지난달 결과치 대비해서 반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서 오늘날 보여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분석해서 그 확률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준으로 여러 기관들의 CPI 예상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하얀 색깔 차트인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은 이번에 3.31%를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컨센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잘 맞췄는지 정확도를 보기 위해서 이력을 보면은 과하게 예측을 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과하게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면은 3.31%를 기록한다면은 컨센을 돌파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파란색인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여기 3.1%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주황색인 온라인 베팅 업체 칼시에서는 이렇게 3.2% 그리고 클리블랜드 페드에서는 3.32%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의 결과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꽤나 금융 컨디션이 많이 완화됨에 따라서 최근의 지표들이 대부분 경제가 강한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CPI 또한 마찬가지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특별히 이번 달의 CPI를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CPI 결과에 따라서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와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Fed Funds Target Rate로 연준인 초록 색깔은 2024년 말쯤에는 4.65% 정도의 금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보라 색깔인 Inflation Swap Curve는 24년 말에 3.78% 그리고 Fed Funds Future인 흰 색깔은 3.94%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장과 연준이 생각하는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너무 과하게 앞서 나갔다던가 아니면은 연준이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CPI가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흰색과 보라색의 차트가 상향 조정이 되느냐 혹은 연준인 초록 색깔이 시장의 바람대로 낮으냐 마냐가 결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3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또 변동이 될 것입니다. 원래 100%였던 3월달의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이렇게 66.5%인데 이번 주에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50%대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제가 그린 엘리엇 파동 웨이브의 흐름에 따라서 5파동의 위치까지 하락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지난번에 여기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떴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테슬라는 여전히 고평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릴 것이라고 했는데 점점 기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던가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참고하신다면은 실제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멤버십 분들 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모든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 팀원들과 함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물론 테슬라가 차트적으로 좋지 않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고평가라 가지고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것 외로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제가 좋지 않은지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에서의 전기차 출고량은 24년에 1100만 대로 25%가 지난해 대비해서 늘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23년 때 보여준 36%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년 때는 무려 96%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성장률 대비해서는 확실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테슬라 대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이러한 주도주 섹터 현황에서도 테슬라가 속한 여기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섹터는 이제 가장 안 좋은 분면인 레깅 쪽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테크주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레깅에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테슬라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저렴하게 테슬라를 사고자 매일매일 숙제를 하면서 밀착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좋은 신호가 온다면은 바로 저희 멤버십 분들께 바로 말씀드려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대에 매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의 아니게 너무 늦었는데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